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낭독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보물 같은 책, 행운의 고물토끼입니다. 지은이, 조우석, 김민기, 신성웅, 출판사 한언. 이 책 사용 설명서. 행운의 고물토끼를 읽기 전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고 유용한 사용법입니다. 차근차근 잘 읽고 꼭 지켜주세요. 첫째, 행운아가 되고 싶은 사람만 읽을 것. 행운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행운아가 되기 싫어. 내가 행운아가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덮어도 좋습니다. 잠깐! 그래도 두 번째 사용법까지는 읽어주세요. 둘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둘 것. 지금 막 책장을 덮으려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아무 곳에나 던져두지 마세요. 책장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세요. 분명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책을 보기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침대 머릿맛, 화장실 변기 위,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속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셋째, 읽기로 했다면 주인공이 될 것. 아무리 조금이라도 행운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보기로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조금 이상하고 엉뚱한 녀석이 나오더라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어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함께 가보세요. 시작하는 말. 너도 행운아가 될 수 있단다.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로 한 것이군요. 만나서 진심으로 반가워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만남을 기다려왔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날마다 이런 날을 꿈꾸며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행운아가 된 것을 축하해요. 아직 행운아가 아니라고요? 특별한 사람만이 행운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행운아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림이 예뻐서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서 만약에라도 행운아가 되면 좋은 일이니까 속는 셈 치고 이 책을 읽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행운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행운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행운아인 사람은 없어요. 이 책을 만든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행운아는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행운아가 아닌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행운아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답니다. 행운아가 되는 방법은 행운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이 책에서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누구나 행운아가 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2011년 11월 행운아가 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신선웅. 등장인물 소개. 코치. 불평불만이 많은 투덜이 대장 고슴도치. 자신은 항상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눈치도 없어서 친구들에게 눈치 코치 없는 코치라고 놀림을 받는다. 무척이나 소심하고 무엇이든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면 등에 있는 가시가 뾰족뾰족 하고 빳빳해지는 특성이 있다. 다른 친구들처럼 부드러운 털을 갖고 싶어 한다. 좋아하는 친구는 티티, 라이벌인 친구는 랑코. 고물토끼. 짜리몽땅한 키에 장난기가 가득한 괴짜 토끼. 언제나 잘난 척하는 말투로 코치를 놀린다. 신기한 멜빵 바지를 입고 있어서 온갖 물건을 집어넣고 꺼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 마음에 드는 물건 속에 들어가면 그 안이 고물토끼의 세상인 아로로와 연결된다. 취미와 특기는 낮잠 자기.
할배나무. 할배 언덕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몇백 년을 살았는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을 할 줄 안다는 비밀을 갖고 있다. 기분이 좋을 때면 바람을 따라 가지와 잎사귀를 흔들거린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코치가 등 긁어주는 것. 코치의 엄마 아빠. 잔소리 대장 엄마, 무뚝뚝하고 바쁜 아빠. 언제나 불평불만인 코치를 걱정하고 포포와 매일 싸우는 코치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부모님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코치를 사랑한다. 포포, 코치의 여동생. 티티, 항상 꽃을 들고 다니는 햄스터. 무척이나 새침대기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랑코, 부드러운 털과 멋진 꼬리를 가진 다람쥐. 똑똑하고 또랑또랑한 날쌘돌이. 팡, 둥글둥글 느림보 귀여운 판다. 무지무지 착해서 항상 웃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노노, 엉뚱발랄한 청개구리. 수영을 잘한다. 치, 역시 학교는 재미없어. 고슴도치 코치는 오늘도 투덜대면서 학교를 나선다. 등을 덮은 가시는 하늘이라도 찌를 듯 빳빳하게 서 있다. 오늘 학교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를 할 때였다. 친구들은 모두 서로 응원해 주었다. 그런데 코치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다람쥐 랑코는 언제나 그렇듯 잽싸게 잘 달린다고 칭찬. 청개구리 노노는 폴짝폴짝 잘 뛴다고 칭찬. 햄스터 티티는 손에 든 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쁘게 잘 달린다고 칭찬. 느림보 판다 팡 녀석은 느리기는 하지만 폼이 귀여워서 칭찬이라나 뭐라나. 코치는 앞서 달리는 친구들을 제치고 멋지게 앞으로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심통이 났다. 그 바람에 가시는 날카롭게 서버렸고 나란히 달리던 다른 팀의 친구들은 코치의 가시에 찔렸다. 게다가 코치는 아무도 걸리지 않던 돌부리에 혼자 걸려서 넘어지기까지 했다. 결국 코치가 가장 늦게 결승점에 들어오면서 코치네 팀이 꼴찌를 하고 말았다. 코치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팀마저 꼴찌로 만든 셈이었다. 오늘도 코치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예이! 코치는 괜히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차며 화풀이를 했다. 픽! 대굴대굴. 돌멩이는 투덜이 코치를 비웃듯 멀리 날아가지 않고 풀숲으로 쏙 숨어버렸다. 코치는 돌멩이조차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더욱 심술이 났다. 코치는 집으로 가는 길을 뒤로 한 채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코치가 오늘처럼 잔뜩 기분이 상한 날이면 어김없이 가는 곳이다. 나지막한 할배 언덕. 그 한가운데에 있는 할배나무가 코치를 기다리고 서 있다. 그리고 할배나무에게는 코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할배나무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네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할배나무는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할배나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또한 아무도 모른다. 오직 코치만이 할배나무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다고 혹시 코치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녀석인가 하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코치도 처음에는 할배나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사실 코치는 너무나도 평범한 녀석이다. 평범하다 못해 학교에서며 동네에서며 모두에게 못난이, 골칫거리, 투덜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투덜거리기 대장에 눈치도 없어서 친구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는다. 매일매일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싸우고 동생 포포를 울리고 못살게 굴어서 코치 주변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런 코치에게 하루하루가 즐거울 리 없었다.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다. 사실 코치는 누구보다 착하고 마음도 아주 여린 아이였다. 하지만 어떤 친구도 불만투성이 코치의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엄마 아빠도 코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코치야, 포포랑 싸우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알겠니? 엄마가 늘 하는 잔소리였다. 무뚝뚝한 아빠는 엄마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뿐이었다. 누구도 코치에게 관심을 갖거나 코치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코치는 매일같이 할배나무 앞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투덜거렸다. 그런데 코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기만 하던 할배나무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말았다. 코치야, 넌 왜 맨날 혼자 투덜거리는 게냐?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숨기고 묵묵히 서 있던 할배나무가 친구 하나 없는 코치를 너무 가엽게 생각한 나머지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어디서 들리는 거지? 나무가 말을 한 건가? 그래, 코치야. 나 할배나무란다. 깜짝이야! 나무가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코치는 너무나 놀라 가시가 빳빳해지다 못해 튕겨나갈 듯 솟아올랐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할배나무 근처를 빙빙 돌며 이리저리 살펴보고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왠지 무서워서 도망을 치려고 하기도 했다. 할배나무는 놀란 코치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하지만 코치는 조금씩 할배나무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어느새 말을 하는 할배나무에게 익숙해져 갔다. 그날 이후로 할배나무는 코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코치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코치를 지지하고 위로해 주었다. 코치는 그런 할배나무가 무척이나 좋았다. 매일매일 할배나무 곁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까끌까끌한 가시로 할배나무의 가려운 등을 긁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코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할배나무 역시 코치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무엇보다 할배나무에게는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말동무가 생긴 셈이었다. 코치가 등을 긁어주는 것이 무척이나 시원하기도 했다. 제1장 나에게도 행운이 올까? 코치는 오늘도 할배나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배, 저는 정말 운이 없죠? 휴, 이 뾰족한 가시는 언제쯤 제 말을 들을까요? 저도 티티처럼 부드러운 털을 갖고 싶어요. 얄미운 랑코 녀석도 그렇잖아요. 채. 그렇게 속상했니? 네, 만약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제 편만 안 들어주려고 작정한 게 분명해요. 온갖 행운은 친구들한테만 간다니까요. 저만 쏙쏙 피해서 말이에요. 이번만큼은 할배나무의 따뜻한 위로도 통하지 않았다. 뾰족하게 서 있는 코치의 가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코치는 할배나무에게 더 투정을 부리고 싶었지만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할배, 내일 또 올게요.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엄마한테 또 혼나겠죠? 아, 내일은 또 얼마나 재미없는 하루가 될까요? 코치는 마지막까지도 투덜대며 할배나무에게 인사했다. 그렇게 코치가 막 돌아서려는데 할배나무가 코치를 불러 세웠다. 코치야, 잠깐만 이리 가까이 와보겠니? 왜요? 아참, 등 긁어드리는 걸 깜빡했죠? 아니란다. 코치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서 그런다. 선물이요? 뭔데요? 선물이라는 말에 코치는 두 눈이 둥그레졌다. 허허허, 선물 소리를 듣더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 어디에 두었더라?
할배나무는 나무 뿌리 한쪽에 나 있는 구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았다. 오호라, 여기 있구나. 자, 이걸 받아라. 할배나무가 꺼내준 것은 낡은 양철 주전자였다. 예전부터 주려고 했는데 언제 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오늘은 꼭 너에게 줘야 할 것 같구나. 네? 이 찌그러진 고물 주전자가 선물이라고요? 코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전자를 받아들었다. 그래, 그 주전자를 가져가렴. 그리고 내일 나에게 올 때 다시 잘 가지고 오려무나. 대신 지금부터 내일 가져올 때까지 어딜 가든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 또 하나, 코치니가 씻을 때 이 주전자도 깨끗이 닦아주려무나. 잘 때 가지고 자라고요? 그래, 그렇단다. 그리고 내일 나에게 가져오면 그 주전자가 왜 선물인지 알 수 있을 거란다. 아, 진짜 선물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허허허,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코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찌그러지고 낡은 양철 주전자를 달랑달랑 손에 들고. 할배! 할배! 다음날 코치는 언덕 저 아래에서부터 할배나무를 부르며 한다름에 달려왔다. 손에는 양철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코치는 이 낡은 주전자는 무엇이며 이것을 왜 선물이라고 준 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할배나무에게 달려온 것이다. 할배! 할배! 주전자 가져왔어요. 코치는 할배나무와 했던 약속을 전부 지켰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전자를 계속 가지고 다녔고 깨끗이 씻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 주전자 좀 이상해요. 뚜껑이 안 열려요. 그래서 주전자 속은 못 닦았어요. 역시 고물 주전자예요. 허허, 잘했구나. 모처럼 개운하겠는걸. 할배나무는 주전자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할배, 이 주전자가 선물은 아니죠? 아, 빨리 진짜 선물 주세요. 네? 그래, 약속을 잘 지켰으니 진짜 선물을 줘야겠구나. 자, 이제 주전자 주둥이에 입을 대고 바람을 후 불어보려무나.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란다. 코치는 여전히 할배나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냉큼 할배나무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다. 후. 세게 입김을 불어넣자 주전자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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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그러고는 뽀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펑! 온몸이 삐걱거리는 것 같네. 휴, 몇 년 만에 나와보는 거야. 할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할배나무도 나 보고 싶었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주전자 안에서는 아주 요상한 녀석이 튀어나왔다. 기다란 귀 두 짝이 달린 걸로 봐서는 토끼인 것 같은데 원래 흰색인지 갈색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무척 꼬질꼬질했고 어디가 눈썹이고 어디가 수염인지 알 수 없어 지저분하게 털이 자라 있었다. 멋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멜빵 바지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게다가 삐걱거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정말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아주 요상한 녀석이었다. 녀석은 주전자에서 튀어나오자마자 그렇게 한참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허허, 역시 자네는 못 말리겠구먼. 잘 지냈는가? 할배나무는 껄껄 웃으며 요상한 토끼 녀석과 인사를 나누었다. 코치는 눈앞에 벌어진 이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토끼 녀석과 할배나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 인사하게. 아주 오랜만에 자네에게 소개해줄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불러낸 거라네. 친구요? 누구요? 아, 지금 우리 앞에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고슴도치 말이에요?
토끼 녀석은 몇 번이나 코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코치는 자기를 잔뜩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토끼 녀석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다. 할배나무가 소개해주는 거라면 보통 인연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인사나 할까? 난 고물토끼. 원래 이름은 클로버 오스카로스 까르비뇨또. 고물토끼라는 별명은 날 만났던 친구들이 붙여줬어. 처음 그렇게 부르는 게... 그래! 뉴턴! 그 녀석이었던가? 그게 벌써 250년도 넘은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아무튼 여기서 고물이라는 말은 오래되고 낡은 물건이라는 뜻인 것 같지는 않고 고급스럽고 뭐랄까 아주 고풍스러운? 그래! 고고한 존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 그런데 이 녀석은 이름이 뭐야? 코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코치라고 해요. 코치. 코치? 와, 정말 멋진 이름이네. 반가워. 코치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말하고 좋은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멋진 이름이라고요? 쳇, 놀리지 말아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날 눈치 코치 없는 투덜이 코치라고 부르는걸요. 고물토끼는 크게 웃어대기 시작했다. 눈치 코치 없는 코치? 그렇게 웃지 말아요. 코치는 기분이 나빠졌는지 가시를 뾰족하게 세웠다. 고물토끼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미안. 그런데 왜 눈치코치 없는 코치인데? 휴, 눈치가 없어서 말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성질이 나거나 심통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가시들이 눈치코치 없이 아무 때나 뾰족뾰족하게 올라오거든요. 제 옆에 있다가는 누구든 뾰족 가시에 찔려버릴걸요? 그러니까 고물토끼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웃긴 녀석이군. 그러고 보니 어제 주전자 밖에서 들리던 투덜투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너였구나. 할배가 왜 네 녀석을 소개해줬는지 알 것 같다. 그래, 역시 자네야. 코치에게 자네가 꼭 필요해서 불러낸 거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할배는 이 고물토끼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 저한테 맡겨두세요. 이 녀석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고물토끼는 고개를 휙 돌려 코치를 쳐다보았다. 코치라고 했지? 내가 네 녀석 소원을 들어줄게.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 알지? 난 지니처럼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특기는 누군가를 행운아로 만들어주는 일이지. 행운아 전문가 고물토끼. 네? 행운아요? 정말이요? 정말 행운아요? 그래, 행운아. 왜? 우와, 그게 바로 제 소원이에요. 전 정말 운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만큼 운이 없는 녀석은 없을 거예요. 저는 꼭 엄청난 행운아가 되고 싶어요. 코치는 매일같이 일어났던 불만스러운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러자 고물토끼는 꽤 자신만만한 태도로 코치에게 물었다. 그렇군. 좋아. 그럼 널 행운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네, 저 같은 아이도 행운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고물토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 하더니 멜빵 바지 어깨끈을 퉁 튕겼다. 코치는 아무래도 고물토끼가 의심스럽다는 듯 슬쩍 할배나무를 쳐다보았다. 할배나무는 휘휘 바람을 따라 나뭇가지를 흔들며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코치는 갑자기 나타난 요상한 녀석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몇백 년 전부터 살았다는 것도 램프의 요정처럼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행운아가 되고 싶은 마음만은 굴뚝 같았다. 그래서 이 요상한 토끼 녀석의 말이 진짜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만 쏙쏙 피해 다니던 행운이
친구들에게만 가던 행운이 정말 나에게도 올까? 고민하는 표정이 꽤 심각하네. 이봐 코치, 행운아가 되는 건 문제없어. 이 고물토끼님만 믿으라고. 넌 내가 주는 씨앗들을 잘 기르면서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고물토끼는 멜빵 바지 어깨끈을 앞으로 쭉 당기더니 바지 속에 얼굴을 쳐박고 한참 동안 무언가를 찾았다. 그러고는 코치에게 아주 작은 씨앗 10개를 건네주었다. 이게 무슨 씨앗이에요? 그러자 고물토끼는 대답은 하지 않고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지? 고물토끼님이요. 그래. 그럼 토끼인 내가 주는 씨앗은 무슨 씨앗이겠어? 토끼 씨앗? 아유 이런. 토끼 씨앗이 어딨어? 그 씨앗을 심으면 나 같은 토끼가 자라기라도 한다니? 아니요. 그럼 뭔데요? 코치는 멀뚱한 눈으로 고물토끼를 쳐다봤다. 바로 토끼풀 씨앗이야. 클로버라고 들어봤지? 네, 네이프 클로버? 그거 알아요. 그걸 가지면 행운이 온다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맞아. 예전에 나폴레옹 녀석은 네잎클로버를 꺾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적군이 쏜 총알을 피했지. 그래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온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도 했고 말이야. 그런데 넌 아무래도 나만큼이나 이상한 녀석인 것 같아. 엄청 멍청한 것 같다고도 가끔 요렇게 똘똘하기도 하다니까. 멍청, 똘똘? 지금 날 놀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역시 눈치 코치가 없군. 칭찬이라고 생각해, 칭찬. 그렇죠, 할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할배나무는 코치와 고물토끼가 아웅다웅 하는 모습이 꽤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고물토끼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할 뿐이었다. 클로버는 보통 잎이 3장이야. 잎이 4장 나오는 건 아주 드문 경우지. 클로버 잎에는 한 장 한 장 의미가 담겨 있어. 한 장은 믿음, 한 장은 소망, 또 한 장은 사랑. 그런데 고물토끼는 클로버에 대해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토끼풀은 날 끔찍이도 사랑했던 하늘의 신이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식물이야. 성경에도 나오잖아?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바로 이 토끼풀, 클로버에 담긴 의미랑 같은 말이라고. 코치도 슬쩍 아는 척을 해보았다. 그럼 클로버 잎이 4장이 나오면 4번째 잎의 의미는 행운이죠? 오, 맞았어. 고물토끼는 기특하다는 듯 코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고물토끼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신기하지 않지? 너 내 이름이 뭐라고 했어? 이름이요? 고물토끼요. 코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 별명이라고 했잖아. 내 이름 말이야, 이름. 코치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꽤 길었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났다. 그게 너무 빨리 말해서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잘 들어봐. 내 이름은 클로버 오스카로스 까르비뇨또라고. 이래도 뭐 신기한 거 없어? 클로버? 클로버요? 토끼풀 이름이 고물토끼님 이름이라고요? 그래 맞아. 이제야 알다니. 그런데 토끼풀 이름이 내 이름인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토끼풀 이름이 된 거야. 하늘의 신이 나를 생각하면서 그 식물을 만들고 내 이름을 붙여준 거라는 말씀. 어때? 멋지지? 코치는 신기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럼 고물토끼는 대체 언제부터 살았다는 건지 고물토끼의 나이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코치가 한참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 고물토끼가 말했다.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괜찮은가 봐. 등에 가시가 솟아오르지 않은 걸 보니 말이야. 부드러운걸? 코치는 고물토끼가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고물토끼를 만난 후로 가시가 한 번도 빳빳하게 솟아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코치도 신기한 눈치였다. 자, 그럼 이제 이 클로버를 기르면서 행운의 비밀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고.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야. 코치는 아직도 고물토끼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고물토끼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아직도 이 고물토끼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행운의 비밀 법칙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코치는 고물토끼의 말을 들을수록 궁금한 것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행운의 비밀 법칙이라는 게 뭘까? 아, 잠깐! 그리고 줄 게 하나 더 있어. 고물토끼는 코치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또다시 바지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고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물토끼가 얼굴을 내밀 생각을 하지 않자 코치는 할배나무에게 말했다. 할배, 저 바지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허허, 요상해 보이는 게 당연하단다. 저 바지는 아주 신기한 바지라서 고물토끼의 세상인 아로로와 연결되지. 우리가 볼 때 바지 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고물토끼는 아로로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란다. 아로로요? 고물토끼가 사는 별이에요? 그럼 외계인인가? 신기하지? 고물토끼 녀석에게는 또 다른 재주가 있단다. 고물토끼가 어떤 사물 안에 들어가면 그 안은 언제나 아로로와 이어지지. 그래서 항상 마음에 드는 물건에 들어가서 지내곤 하는데 지난번에는 양철 주전자가 마음에 든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거란다. 깡통 속이든 신발 속이든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 곳에나 들어가는 거지. 아무 곳에나 들어가도 아로로가 된다고요? 코치는 무척 신기해하며 정신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고물토끼를 쳐다보았다. 그래, 차근차근 고물토끼와 친해지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란다. 코치는 고물토끼가 알면 알수록 요상한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을까? 한참이 지난 후에 고물토끼가 바지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휴, 겨우 찾았네. 정리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말이야. 기다리느라 고생했어. 코치는 고물토끼에게 아로로는 어떤 곳인지 바지 안을 구경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곧 고물토끼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자, 이걸 받도록 해. 내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이야. 고물토끼가 코치에게 준 것은 무척이나 낡은 공책이었다. 겉장은 낡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너덜너덜해서 공책을 겨우 감싸고 있었다. 공책을 두 번 둘둘 휘감고 있는 끈이 없었더라면 겉장과 공책 알맹이는 이미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았다. 코치가 낡은 공책을 이리저리 보며 고물토끼에게 물었다. 무슨 공책인데 이렇게 낡았어요? 고물토끼라서 그런지 주전자도 고물이고 공책도 고물이네요. 고물이라니. 하긴 내가 이걸 만든 지도 5,000년이 다 됐나? 좀 낡긴 했지만 이게 바로 행운의 노트라고. 우와, 5,000년이요? 행운의 노트요? 그래. 이 안에 클로버를 키우면서 행운의 비밀의 법칙을 알아가는 비법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하고 우습게 보면 비밀 법칙 안 가르쳐주는 수가 있어. 고물토끼는 토라진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그래요? 삐친 거예요? 네? 고물토끼는 그런 코치를 째려보더니 할배나무에게 가까이가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다. 그러고는 다시 슬금슬금 코치에게 다가왔다. 너 할배가 못된 녀석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앞으로는 이 고물토끼님을 놀리면 안 돼. 알겠어? 제가 놀려서 화났던 거예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고물토끼는 그렇게 씩씩거리며 코치의 다짐을 받아냈다. 그리고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코치를 보며 눈치 코치가 없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 이 행운의 노트를 보면 되는 거죠? 코치가 막 행운의 노트를 열어보려고 하는 순간 고물토끼가 행운의 노트를 들고 있는 코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약속해. 이 노트에 적힌 대로 하겠다고 말이야. 코치는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는 고물토끼의 말에 놀랐다. 하지만 곧 코치도 고물토끼만큼이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행운아가 될 수 있다면요. 어느새 할배 언덕 뒤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저는 이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행운의 노트를 당장 펼쳐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할배, 고물토끼님, 그럼 내일 또 만나요. 그러자 고물토끼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뭐? 잠깐! 어딜 혼자 가겠다는 거야? 집이요. 집에 간다고요. 할배, 이 녀석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아무리 눈치코치 없는 녀석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러자 할배나무는 껄껄 소리를 내며 웃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코치에게 말했다. 코치야, 오늘 고물토끼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고물토끼와 함께 가야 한단다. 네가 행운아가 될 때까지 말이야. 그럴 수 있겠지? 아, 그런 거였구나. 코치는 어쩔 수 없이 고물토끼의 양철 주전자를 손에 들었다. 코치가 할배 언덕을 막 내려오려는데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던 고물토끼가 주전자 주둥이로 삐쭉 얼굴을 내밀어 말을 걸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약속을 받아내야겠어. 무슨 약속이요? 네가 눈치 빠른 녀석이었으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했을 텐데 네 녀석이 워낙 눈치코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해주는 거야. 언제는 좋은 이름이라더니 이제는 이름 가지고 자꾸만 놀리는 고물토끼에게 코치는 버럭 소리쳤다. 치, 뭔데요? 빨리 말해봐요. 안 그러면 안 지킬지도 몰라요. 고물토끼는 코치의 몸에 있는 가시가 솟아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궁시렁대며 말을 이었다. 넌 언제나 날 데리고 다녀야 해. 내가 주전자에 있으면 주전자를 들고 다니고 내가 깡통에 있으면 깡통을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난 다른 친구들 눈에는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코치는 매일같이 이 시끄러운 녀석을 데리고 다닐 생각을 하니 엄청 귀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물토끼를 믿어보기로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휴, 알겠어요. 데리고 다닐게요. 이제 됐죠?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중얼 볼멘 소리를 했다. 귀찮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투덜거릴 것까진 없잖아. 행운아로 만들어준다는데 말이야. 아무튼 약속한 거야. 어디 지켜보겠어? 그럼 난 이만 들어가서 좀 잘게. 오랜만에 아로로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떠들었더니 좀 피곤해. 내일 또 만나자고. 코치의 억지 섞인 약속을 받아낸 고물토끼는 이제야 안심인 듯 인사를 하고는 다시 양철 주전자 안으로 쏙 들어갔다. 코치는 너무나 신기해서 주전자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주전자 주둥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혹시 누가 보지는 않았을까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코치와 주전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 코치는 집에 도착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고물토끼가 준 행운의 노트가 생각났다. 그럼 이제 행운의 노트를 열어볼까? 행운의 비밀 법칙을 소개하기 전 고물토끼가 가르쳐주는 클로버 기르는 방법. 준비물, 흙, 클로버 씨앗, 화분, 물, 기다리는 마음.
클로버 기르는 간단한 방법. 첫째, 화분에 흙을 담는다. 둘째, 흙에 씨앗을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1cm 정도의 깊이의 구멍을 판다. 셋째, 구멍 안에 클로버 씨앗을 넣는다. 넷째, 구멍을 흙으로 잘 덮는다. 다섯째, 물을 주면서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섯째, 싹이 나오면 거름 또는 영양제를 준다. 일곱째, 클로버가 다 자랄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주의사항, 클로버를 기르면서 행운의 비밀 법칙을 한 단계씩 차례차례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것을 잊지 말도록. 행운의 고물토끼 제2장, 행운의 법칙 제1단계. 다음날 아침, 코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번쩍 떴다. 어젯밤 행운의 노트 첫 장을 펼쳐보다 잠이 든 것 같았다. 졸려. 몇 시지? 코치는 눈을 비비적대며 시계를 보았다. 9시?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난 코치는 헐레벌떡 방문을 걷어차고 나갔다. 엄마! 코치는 잔뜩 짜증이 섞인 말투로 엄마를 불러댔다. 엄마, 지각이에요. 지각. 늦었다고요. 그럼 지각이지. 이제 일어나면 어떡해? 짜증을 내는 코치를 보며 엄마는 오히려 더 혼을 냈다. 아까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더니 매일 지각이나 해서 되겠니? 숙제는 다 했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서 씻고 나와. 어서. 못 들었단 말이에요. 잔소리. 버럭 성질을 낸 코치는 문을 쾅 닫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호다닥 씻고 나온 코치는 쿵쾅쿵쾅 뛰어다니면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준비물. 오늘 준비물이 뭐였더라? 색깔 찰흙. 코치는 부랴부랴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도 찾아보고 서랍도 열어보았다. 하지만 색깔 찰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색깔 찰흙을 찾아 온 집안을 돌아다니던 코치가 동생 포포의 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코치는 가시가 뾰족해지다 못해 온몸이 밤송이가 되는 것 같았다. 포포가 코치의 색깔 찰흙을 방 안에 붙이며 놀고 있었던 것이다. 포포, 너 내 준비물로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당탕탕 퍽. 결국 코치는 포포를 울리고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학교로 뛰어갔다. 잔뜩 심술이 난 얼굴로 온갖 짜증과 투덜대는 말을 쏟아내면서 코치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학교에 도착했지만 이미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와 있었다. 코치는 뒷문으로 빼꼼 고개를 들이밀고는 살금살금 교실로 들어갔다. 코치, 또 지각이니? 어떻게 하루도 일찍 오는 날이 없니? 예상대로 코치는 선생님께 한참 동안 혼이 나야 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코치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을 하고 있다. 코치는 선생님께 실컷 혼이 나면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고 축 처진 어깨를 하고는 터벅터벅 자리로 가서 앉았다. 좋아하는 티티가 옆에서 실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코치의 머릿속으로 로켓처럼 슝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고물토끼. 아침에 집에서 정신없이 나오느라 고물토끼가 자고 있는 양철 주전자를 챙겨 나오는 걸 깜빡한 것이다. 꼭 데리고 다니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코치는 안절부절 못하며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학교 종이 땡 치자마자 코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다른 날 같으면 티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했을 텐데 오늘만은 고물토끼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다. 코치는 헐레벌떡 뛰어서 단숨에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여는 순간 코치는 새빨간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고물토끼와 딱 마주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잔소리가 시작될 게 뻔했고 그렇다고 그 길로 문을 닫고 할배나무에게로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 오셨어요, 코치님. 고물토끼는 당장 잡아먹을 것 같은 눈을 하고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서 할배 언덕으로 가시죠. 난 할배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군요. 왜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하고 그래요? 어제는 존댓말 안 하셨잖아요. 코치가 눈치를 보며 말하자 단단히 화가 난 고물토끼는 다시 쌩 양철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코치는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가 양철 주전자를 챙겨 들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닿을 만큼 축 처진 어깨를 하고서 할배 언덕으로 향했다. 꼬이고 꼬이고 또 꼬이고 늦잠 자고 엄마한테 신나게 잔소리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고 TT 앞에서 창피까지 당하고 게다가 고물토끼를 잊어버리는 실수까지 하다니. 덕분에 코치의 기분은 하루 종일 엉망이었다. 할배나무를 보는 순간 코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물토끼는 할배나무를 보자마자 실컷 코치 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은 어디로 가고 아주 신이 나서 조잘되는 것처럼 보였다. 코치는 그런 고물토끼가 너무 얄미웠다. 할배, 내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저 녀석 너무한 것 아니에요? 바로 어제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할배나무는 허허 웃으며 고물토끼를 다독였다. 자네가 이해하게나. 코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자네가 제일 잘 알지 않나. 그러니 그만 화 풀고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작업을 시작해봐야지. 어서. 고물토끼를 잘 타이른 할배나무는 저만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코치에게 손짓했다. 코치야, 이리 오려무나. 오늘도 속상한 하루를 보냈다고. 괜찮다.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게지. 어서 이리 와서 마음을 풀고 고물토끼랑 화해하렴. 고물토끼가 중요하게 해줄 말이 있는 모양이야. 코치는 할배나무의 따뜻한 목소리에 쭈뼛거리며 할배나무와 고물토끼 가까이로 다가왔다. 고물토끼는 아직도 화가 덜 풀린 듯 삐죽대며 앉아 있었다. 코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코치는 다리를 베베 꼬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우물우물 말했다. 그런데 코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물토끼가 끼어들었다. 알았어. 네가 왜 그런지는 너도 모를 거야. 난 알고 있지만 말이야. 그렇죠, 할배? 하하하하.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는 고물토끼를 보고 코치는 어리둥절했다. 고물토끼는 다시 고개를 돌려 계속해서 코치에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럴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네가 실수한 건 맞잖아?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내가 화가 풀리지 않겠어? 미안해요. 코치는 평소에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던 터라 아주 어색한 말투로 사과했다. 그런 코치를 보며 고물토끼는 씩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했어. 사실 난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 난 네가 오늘 같은 실수를 하리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오늘 일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할까봐 연기를 좀 한 거야. 어때? 내 연기 실력? 할배, 저 잘했죠? 연기 실력이 나날이 좋아진다니까요. 코치는 고물토끼가 생각지도 못한 태도를 보이자 또다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자신이 실수할 거라고 예상한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코치가 그렇게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고물토끼와 할배나무는 빙긋 웃고 있을 뿐이었다. 코치는 자기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치,
네가 왜 오늘처럼 매일매일 늦잠 자고 지각하는 줄 알아? 뜬금없는 고물토끼의 질문에 코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글쎄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코치에게 고물토끼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제 준 행운의 노트 1단계를 읽어보라고 했다. 행운의 노트는 집에 있어요. 아까 주전자만 들고 나와서. 그것도 알고 있었지. 할배, 오늘은 이만 내려가야 할 것 같죠? 이 녀석 오늘 할 일이 많잖아요. 어서 가자고, 코치. 고물토끼와 코치는 그렇게 할배나무와 인사를 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코치는 행운의 노트를 펼쳐 1단계를 읽기 시작했다. 1단계, 흙의 비밀. 숨겨진 마음과 친해지기. 나와 함께 클로버를 기르면서 행운의 비밀 법칙을 알아보기로 한 친구. 나의 대단한 행운의 노트를 읽게 된 것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 앞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클로버를 기르고 행운의 비밀 법칙을 찾아볼 것이다. 아주 쉬운 방법들이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도록. 1단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다. 클로버 씨앗을 심을 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씨앗을 심은 흙에는 화분 밖으로 보이는 흙과 화분 안에 있어 보이지 않는 흙이 있다. 이것이 흙의 비밀이다. 너의 마음에도 그런 비밀이 있다. 내 마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마음과 내가 모르고 있는 마음이 있다. 흙의 비밀을 알고 네 안에 숨겨진 마음과 친해지기 바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네 속에 있는 너에 대해 잘 알아가도록. 이상 1단계 끝. 잘생기고 멋진 고물토끼님이 씀. 코치가 행운의 노트 1단계를 다 읽고 고개를 돌리자 고물토끼는 짧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 거만한 포즈는 뭐예요? 꼭 잘난 척쟁이 랑코 같아요. 랑코는 달리기에서 1등을 하면 꼭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코치는 이제야 기분이 풀렸다는 듯 말했다. 뭐야, 이 고물토끼님의 노트 첫 장을 읽고 난 첫 마디가 고작 그거야? 클로버를 심으라는데 알 수 없는 소리만 잔뜩 쓰여 있어요. 행운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고물토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사실 고물토끼는 자기가 만든 행운의 노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코치가 알아줬으면 했었던 것이었다. 어쩔 수 없군. 네가 눈치코치 없는 녀석이라는 걸 내가 잊고 있었어. 너한테 너무 큰 걸 바란 것 같아. 행운의 노트 이야기나 해볼까? 코치는 고물토끼가 또 무슨 트집을 잡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가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다. 휴.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고물토끼가 그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왜 한숨을 쉬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코치는 깜짝 놀라며 둘러댔다. 아니에요. 그냥요. 그냥 숨을 조금 세게 쉰 것뿐이에요. 아니야, 그냥이라는 건 없어. 네 숨겨진 마음에서 한숨이 나온 거야. 고물토끼의 말에 코치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숨겨진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표정이군. 그럴 줄 알았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봐야 조금 알겠지? 중얼중얼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던 고물토끼는 코치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나가서 클로버 씨앗을 심을 흙을 준비해볼까? 우리의 첫 작업을 시작해야지. 눈치코치 없는 투덜이 코치의 행운아 되기 프로젝트. 어서! 와, 여기 흙이 정말 많네. 화분도 가져왔네? 네, 엄마한테 씨앗 심을 흙을 달라고 하니까 화분도 같이 주시던데요. 좋아. 그럼 이제 화분에 흙을 잘 담아보자.
코치는 고물토끼의 말대로 조심스레 화분에 흙을 담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고는 자랑스레 고물토끼 앞에 흙을 담은 화분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아까 행운의 노트에서 본 흙의 비밀을 설명해봐. 갑작스러운 고물토끼의 질문에 코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 그렇게 대단한 비밀을 쉽게 알아내긴 힘들겠지. 그러고 보면 이 비밀을 알아낸 나는 정말 멋진 것 같아. 고물토끼는 또 자기 자랑을 하더니 겨우 흙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잘 들어봐. 화분 안에는 흙이 있지? 네. 그런데 화분에 있는 흙을 다 볼 수 있어? 아니요. 여기 위에 있는 흙만 볼 수 있죠? 그래, 맞아. 맨 위에 있는 흙 아래에는 볼 수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흙이 없는 건가? 아니요. 이 화분 안에는 흙이 있는걸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흙의 비밀로 숨겨진 마음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자 코치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흙과 보이지 않는 흙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보이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 뭐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코치는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고물토끼가 박수를 쳤다. 우와, 너 생각보다 똘똘하구나. 기대 이상인걸? 코치는 칭찬을 들으니 뭘 잘했는지는 몰라도 기분이 좋았다. 잘 들어봐. 네 마음에는 네가 아는 마음과 네가 모르는 마음이 있어. 네가 모르는 마음이 네가 아는 마음보다 훨씬 크지. 그래서 더 중요해. 보이는 흙보다 보이지 않는 흙이 많은 것처럼 마음에도 숨겨진 마음이 훨씬 많아서 네 생각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어른들은 이 숨겨진 마음을 무의식이라고 해. 코치는 고물토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숨겨진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네 생각이나 행동도 좋게 나타날 거야. 당연히 숨겨진 마음이 나쁘면 네 생각이나 행동도 나쁘게 나타나겠지. 네가 오늘처럼 매일 늦잠 자고 학교에 지각하는 것도, 엄마한테 매일 혼나고 동생을 괴롭히는 것도 다 네가 모르는 너의 숨겨진 마음 때문이라는 거야. 오늘 네가 날 잊어버리고 놓고 간 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 네 숨겨진 마음을 알면 그런 일들도 해결할 수 있지? 어때? 좀 알아듣겠어? 고물토끼의 말은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군. 너 흙을 준비할 때 아무 흙이나 골랐어? 이 흙 운동장에서 아무렇게나 퍼온 흙이냐고. 아니요. 엄마한테 물어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좋은 흙으로 고른 거예요. 코치는 이번만큼은 어깨를 쫙 펴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 좋은 흙에다 심어야지 클로버도 잘 자라지. 그런데 아까 말했지? 마음은 흙이랑 같은 거라고. 간단히 말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네 숨겨진 마음을 알고 좋은 마음을 갖는 거지. 어때? 고물토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코치는 가만히 혼자 중얼거렸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데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고물토끼님도 잘 알겠지만 제가 엄청 투덜대는 투덜이에 성질도 잘 부리고 아무튼 좋은 마음을 가진 애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코치가 실망스러운 얼굴로 묻자 고물토끼가 말했다. 물론 지금 네 녀석의 숨겨진 마음은 좋은 흙이 아니야. 하지만 나랑 같이 행운의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고 약속을 잘 지키다 보면 아마 네 숨겨진 마음이 놀란 만큼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고물토끼는 어깨끈을 퉁 튕기며 잘난 척을 하고는 바지 안에서 네잎클로버 모양의 다이어리 한 권을 찾아주었다. 코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행운의 다이어리요? 아휴,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다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뭐야, 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요. 진작 그럴 것이지. 지금은 억지로 써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너 스스로 다이어리를 써나가면서 즐거워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오늘은 행운의 다이어리 첫 장을 채워봐. 난 네가 행운의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이 가장 좋아. 왜냐? 네가 다이어리를 쓰느라 고민하는 동안 나는 낮잠을 잘 수 있잖아. 나처럼 잘생긴 녀석들은 잠이 많거든. 미남은 잠꾸러기라는 말 들어봤어? 고물토끼는 꽤나 즐거운 듯 웃으며 계속 말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넌 행운아가 되면 뭘 하고 싶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겠지?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는 뜻이기도 하지. 사실 코치는 커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첫 번째 행운의 다이어리는 네가 네 안에 진짜 너와 친해지도록 도와줄 거야. 네가 행운아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짜 너와 친해지면서 생각해봐. 그런 걸 꼭 해야 해요? 코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니 막막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행운아는 되어서 뭘 하겠어?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행운아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너를 알고 친해지라는 말이지 뭐. 이런 중요한 말은 적어야 하지 않겠어? 코치는 행운의 다이어리를 펼쳐 받아 적기 시작했다. 진짜 나를 알고 친해져라. 그런데 제가 코치는 행운의 다이어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득했다. 걱정할 것 없어.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행운의 비밀 법칙 1단계에서 배웠던 숨겨진 마음을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아. 숨겨진 마음을 잘 이용하라고요? 그래, 너의 숨겨진 마음이 네 안에 진짜 네가 갖는 마음이거든. 그럼 네가 앞으로 행운아가 돼서 뭘 하고 싶은지 생각날 수도 있어. 숨겨진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숨겨진 마음은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깨고 난 바로 다음에 가장 잘 떠오르지. 코치는 고물토끼의 말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이건 내가 너한테 특별히 해주는 유명한 인물 이야기인데 말이야. 예전에 에디슨 녀석에게 이 방법을 얘기해줬더니 잠드는 순간에 엄청난 생각들을 떠올리더라고. 그러더니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더군. 결국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을 키운 것도 이 고물토끼님이라는 말씀이지. 고물토끼는 에디슨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신이 나 보였다. 하지만 코치는 고물토끼가 어떻게 에디슨을 키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생각이야? 첫 번째 행운의 다이어리는 일주일 동안 써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난 이만. 고물토끼는 휘리릭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 낮잠을 자겠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코치는 투덜대며 애꿎은 주전자에게 꿀밤을 한 대 쥐어박았다. 내가 정말로 행운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첫 번째 행운 다이어리 쓰는 방법. 진심으로 행운아가 되고 싶다면 네 안에 진짜 너와 친해져라. 이 행운의 다이어리에 있는 진짜 나와 친해지기 대작전을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써보라. 잠들기 전 15분, 잠에서 깨고 난 후 15분 안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어느새 내 안에 진짜 내가 너에게 한 걸음씩 다가와 한층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코치의 행운 다이어리. 진짜 나와 친해지기 대작전. 10월 8일 금요일. 내가 신날 때는? 초콜릿 케이크 먹을 때? 내가 신나지 않을 때는?
엄마한테 혼날 때. 내가 행복할 때는 학교 안 갈 때. 토요일, 일요일.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학교 갈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힘이 날 때는 할배나무랑 얘기할 때. 내가 힘이 빠질 때는 포포가 울 때. 내가 가슴이 뛸 때는 티티랑 얘기할 때. 내가 지루함을 느낄 때는 공부할 때. 10월 9일 토요일. 내가 신날 때. 가끔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 내가 신나지 않을 때. 엄마한테 혼날 때. 내가 행복할 때는 학교 안 갈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 공부할 때. 내가 힘이 날 때는 할배나무랑 얘기할 때. 내가 힘이 빠질 때는 친구들이 싫어할 때. 내가 가슴이 뛸 때는 티티랑 같이 집에 갈 때. 내가 지루함을 느낄 때는 억지로 공부할 때. 지금까지 행운의 고물토끼 63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안녕!